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이지만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양배추의 진정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건강에 유익한 이유는 바로 풍부한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등 다양한 유익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 예방을 위해 귤이나 오렌지를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양배추 역시 훌륭한 비타민 C 공급원입니다. 양배추 100g당 약 36에서 45mg이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의 수분 함량이 높아지고 잔주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적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K 역시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작용을 돕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층에서 골절 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에 주로 함유된 성분으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설포라판이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양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며 이는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가 증가하면서 위장질환, 대사증후군,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먼저 양배추는 위장 건강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양배추에는 S메틸메티오닌 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위궤양 환자들에게 매일 양배추즙을 섭취하도록 한 결과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는 위궤양 치료 기간이 50% 이상 단축되었으며 위 점막의 재생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들은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서 섬유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비, 소화불량, 장내 미생물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장 건강을 개선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장 건강과 피부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는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식품입니다.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식단에 자주 포함됩니다. 100g당 약 25칼로리밖에 되지 않으며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적은 양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식품입니다. 양배추의 다양한 건강 효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양배추즙이 위궤양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매일 양배추즙을 섭취한 환자들의 81%에서 위궤양 크기가 줄어들었고 통증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대장암과 폐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으며 폐암 발생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부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양배추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양배추는 열을 가하면 조직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지지만 동시에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의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데치거나 찌는 방식, 볶음, 국물 요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조리 방법마다 영양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원하는 효과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은 영양소를 가장 많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양배추에는 비타민 C,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등의 성분이 풍부한데 이들 중 일부는 열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으로 열을 가하면 쉽게 손실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삶았을 때 비타민 C의 30에서 50%가 손실될 수 있으며 장시간 끓일 경우 손실률이 70%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의 섭취를 극대화하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양배추는 씹을 때 약간 아린 맛이 날 수 있는데 이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며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조리를 하면 상당 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생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 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양배추를 과도하게 생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데치거나 찐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배추가 영양소 보존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생으로 먹을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짧게 넣었다가 건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가 물에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친 양배추는 씹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일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짝 데친 양배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친 양배추는 소화가 쉬워져 위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소 거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데치면 섬유질이 부드러워져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여전히 장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찌거나 볶는 방법도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맛을 살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찜 요리는 양배추의 수용성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찜기에 넣고 2에서 3분 정도 가볍게 찌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분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의 경우 기름을 함께 사용하면 비타민 K의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들기름, 코코넛 오일 등과 함께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볶으면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조직이 부드러워져 먹기 편리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이 국물에 녹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물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이나 미소국 등에 양배추를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고 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이지만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가장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정 황화합물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평소 소화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많이 먹었을 때 속이 거북하거나 가스가 찬다면 다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양배추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즙은 위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S메틸메티오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더니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타민 U는 위산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속 쓰림이 심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하며 처음 마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즙 외에도 양배추를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덜 자극적이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어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 양념을 더해 숙성시키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풍부해지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춧가루 대신 소금과 레몬즙을 사용해 새콤한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 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채 썰어 밀가루 반죽에 넣고 부쳐내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고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부추를 더하면 영양소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양배추 피클도 추천할 만한 요리입니다. 양배추를 식초와 꿀, 약간의 소금으로 절이면 아삭하고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클로 만들면 양배추의 비타민C가 비교적 잘 보존되고 발효 과정에서 장에 좋은 유산균도 함께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느끼함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배추는 단독으로도 뛰어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양파의 조합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포라판이 포함되어 있는데 브로콜리에도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함께 먹을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체내에서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하는 이유는 두 채소가 공통적으로 함유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체내에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면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간 건강을 위해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 함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양배추의 항염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을 보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배추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은 양파와 양배추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와 양파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와 양파를 채 썰어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신선한 식감과 함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살짝 볶아서 양배추 볶음에 추가하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 소화도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김치 종류를 좋아하는 분들은 양배추 김치에 양파를 넣어 함께 숙성시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하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양배추를 너무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염분 섭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 자체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위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배추 요리를 할 때는 소금 사용량을 줄이고 천연 조미료나 레몬즙, 허브 등을 활용해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를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양배추를 선택할 때는 잎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겉잎이 시들거나 너무 부드러운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통째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자른 양배추는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씻을 때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 짧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이러한 보관법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양배추는 잘못 먹으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리법, 섭취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까지 기억하셔서 양배추를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